안녕하세요. 늘푸른수학원 남윤호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8학년도 대학교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10월에 발표가 됐지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내용 중심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거를 정부에서 좀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짧게라도 좀 해설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시제도 개편안 추진 배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고 수능하고 내신을 어떻게 손을 보겠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학생부에 관한 내용도 아주 간단하게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기존 방향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논란도 있고 여러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능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모두가 같은 과목으로 수능을 응시한다라는 겁니다. 자연 계열이건 인문 계열이건 예체능 계열이건 어떤 계열이건 간에 일단 수능을 보는 유형을 선택 과목의 이 폭을 좁힌다라는 겁니다. 그 의도는 아시겠지만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이나 적성이나 이런 것보다 점수 따기 좋은 곳을 좀 이동한다거나 이런 편차들이 생기는 거를 좀 막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국어와 수학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과목을 공통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국어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 중에 하나를 고르고, 수학은 그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지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편차는 상당히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앞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인문계열 아이들은 수학 1, 2 확통을 들었고, 자연계열 아이들은 수학 1, 2하고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습니다. 그거를 인문계열, 자연계열 구분 없이 똑같이 확률과 통계를 모두가 골라서 똑같은 수능을 보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과과정 이름은 다릅니다.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로 이런 식으로 이름은 좀 달라지지만요. 내용 자체는 아주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통수학 1 같은 경우에 행렬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변화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학습 부담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확 달라진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고등수학 과목은 방금 설명드렸던 걸 좀 보여드리면 지금은 1학년 때 수학 상하, 2학년 때 수학 1, 2를 듣고 있고요. 2학년이나 3학년에 걸쳐가지고 확통, 기하, 미적분 등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이런 식으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 미적분, 미적분 2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뀐다는 건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용 자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교과서가 나와가지고 어떤 방향을 운영할지는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세부안으로 볼 때는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게 될 부분이 그 탐구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국어, 수학하고 다르게 탐구는 공통으로 보게 되면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탐구 9개, 과학탐구 8개 중에서 17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형태인데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그대로 수능을 보게 됩니다. 자, 과학을 좀 보여드리면은요. 현재 그 통합과학을 1학년 1, 2학기 걸쳐서 수업을 듣고 있고요. 2학년 때 물원, 화원, 생원, 지구과학 1 과목을 듣고 있고 3학년 때 2 과목을 듣습니다. 이렇게 2, 3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계열 아이들은 보통 과학 8개 중에 2개를 고르는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름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요. 통합과학을 통합과학 1, 2로 1학기, 2학기로 쪼갭니다. 이건 큰 변화는 아니겠죠. 그리고 원 과목 달려있었던 이름을 떼서 그냥 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2가 조금 변화가 있는데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등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능 운영이나 그 학생부 종합이나 어떻게 볼지 이런 거 좀 고려해야겠습니다만 발표된 것만 보시면 1학년 때 배운 통합과학에서 수능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1학년 아이들은 지금처럼 내신 대비도 수능 대비도 통합과학을 하고 2학년은 내신은 원이 아닙니다만 지금의 원을 듣고 수능 준비는 통합과학을 하고 3학년 애들은 내신 2를 준비하고 통합과학을 수능 대비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뒤에 있는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내신도 내신이지만 이게 학교별로 권장 과목이 있어가지고 내신 등급도 잘 따야 될 거고 어떻게 이수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아무튼 통합과학이랑 통합사회 등으로 수능을 보는 게 이번 발표된 수능안 중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름만 통합과학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 그대로 발표한 보시면은 이미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초 핵심 과목이다 라는 포인트에서 큰 변화 없이 지금 1학년 아이들 내신 과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 통합과학이 제대로 공부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역도 다양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거를 정말 정확하게 가르치기보다는 각각 선생님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만 그냥 짚어서 내신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바뀌어서 아마 수능 대비까지 해서 조금 심화된 과목으로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준비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 탐구 다음에 아래 보시면요. 제2외국어에도 변화가 있는데 사실 제2외국어는 지금도 인문 계열에서 대부분 필수가 아닙니다. 뭐 서울대에서 이거를 뭐 이수해야 뭐 점수가 있다든지 뭐 감점이 있다든지 성균관대에서 사회탐구를 대체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대부분이 필수가 아니어서 크게 준비하는 과목은 아닙니다만 언급하는 이유가 추가 검토안이 9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로 하겠다는 추가 검토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10개 중에 하나 포함된 게 뭐냐? 아까 전에 여기 자연계열 아이들이 미적분 기하를 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사라진 게 바로 합쳐서 심화 수학이 되는 겁니다. 목표는 아마 저희 생각에는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의대 뽑는 거나 아니면은 뭐 서울대, 고대, 연대, 뭐 카이스트 이런 상위권 자연계열에서 뽑는 용도로 활용할 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자세히 보시면은요, 절대평가 방식이다, 개념 설명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대학마다 반영하는 게 다를 것이다. 약간 뉘앙스를 보시면 반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 계열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또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약간 타협안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는데 이 부분을 일단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국어, 수학,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아마 엄청 크게 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요 심화 수학이 애초에 검토안인 만큼 공청회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의견으로는 만약에 심화 수학이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은 또 심화 과학이라는 내용도 저희도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신입니다. 내신은 아시겠지만 제일 큰 변화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5등급으로, 상대평가 5등급으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뭐 정리하자면 5등급 상대평가와 서논수령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왼쪽에 보시는 게 현재 9등급 상대평가고, 오른쪽이 새로 바뀌는 5등급 상대평가입니다. 비율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고요. 단순하게 이 비율로만 비교를 해서 보시면, 현재 2등급이 바뀐 거에 1등급 정도 되고요. 현재 4등급이 바뀐 등급의 2등급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생기면은 뭐 단순하게 이제 쉬워지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원래도 지금도 사실 2등급을 따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어렵기 때문에 바뀐 1등급이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을 따져봤을 때 최고 탑에 있는 가장 어려운 학교와 뭐 인서울 하위권 학교를 비교해 봐도 이 학교들의 내신 등급이 뭐 1점 몇 등급이 아니라 모두가 1.0등급으로 묶이게 돼서 어느 정도 최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는 게 일리 있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등급도 이렇게 한 34% 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표시한 거 좀 보시면은 제가 35%를 좀 색칠을 해뒀는데 학부모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그래서 자사고는 좀 불리해지니까, 특목고는 불리해지니까 일반고를 보내야겠다. 아니다. 자사고 특목고가 유리해지니까 자사고 특목고를 더 보내야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일단 정확한 발표를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날 때까지 좀 보기는 해야겠으나 어디가 유리해지고 불리해진다는 얘기는 현재 이 내용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도 아이들 전국 단위 자사고나 특목고 보내고 많은 추천도 하지만 그 학교에 갔을 때 이 35%는 들지 못할 것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는 애초에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가서도 경쟁력이 있는, 실제로 여기 송파나 위례 지역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전교권 잘하는 친구들, 상상고나 이런 전국단 자사고로 갔을 때 보면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까지는 애들이 따라가서 성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로 푸시를 하고 있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듣는 과목의 상대평가를 적용되는 과목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목이 많은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이 학습 부담이 늘어나는 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상대평가와 병행되는 게 바로 절대평가인데요. A, B, C, D, E로 하는 건데, 이거 사실 절대평가는 점수만 넘으면 그냥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학이나 기업이나 절대평가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등급에 맞는 비율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국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요. A 등급이 정상 범위보다 너무 높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뭐 일반고가 한 22% 정도 A 등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정상 등급이 뭐냐? 바로 옆에 보시는 것처럼 A 등급은 10% 정도, B 등급은 20% 정도, C 등급이 그 아래 40%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율에 대해서 이런 건데 니는 너무 다르다로 끝나지 않겠죠. 옆에 한번 보시면 저희 위례고등학교 올해 아이들 그 1학기 절대평가 등급인데요. 보시면은 A 등급 받은 친구들이 20.4%입니다. 뭐 아까 했던 일반고가 뭐 22%라고 하는데 뭐 비슷비슷하죠. 근데 요거를 10%까지 끌어올릴 거라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생각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한 가지는 그럼 시험이 어려워지겠네? 혹은 변별력을 좀 강화하겠네? 뭐 비슷한 말입니다만 이게 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중3이나 고등 선배가 있는 경우에 이거 우리 예비 중2, 예비 중3부터가 아니라 바로 적용될 수도 있겠네를 염두에 두시긴 해야 될 겁니다. 이거 비율 맞추려면은 저희 영어 절대평가 수능에 도입했을 때처럼 난이도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좀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는 이 보통교과, 공통교과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공개됐고요. 선택교과 같은 경우에, 진로선택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과 성취도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5등급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바뀐 학생부의 이 성적 체계를 보시면 모두가 다 석차 등급이 동시에 공개됩니다. 사실 절대평가도 만약에 10%로 A 등급이 유지된다면 1등급과 마찬가지긴 한데, 사실 절대평가와 석차 등급이 있다면 누구나 석차 등급을 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과목의 석차 등급도 좀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늘어나는데, 일반고보다는 아무래도 특목고나 자사고의 부담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여기 발표된 내용에서 또 한 번 절대평가 얘기는 나옵니다만, 논서술형 평가에 대한 확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이번 정부 들어서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가 됐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학교에서 권장 비율이 20,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 높이겠다는 얘기겠죠. 구체적으로 아래 보시면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논서술형 문항만으로 내신을 평가할 수 있게 이런 체계를, 훈령을 발표한다, 개정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최대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근데 단순히 시험에서 서술형 비중이 엄청 늘어나는구나로 볼 거는 아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수행평가 비율이 이 특목고처럼 좀 많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비율이 50%, 60%에 육박하거든요. 그렇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 시한 단계에서 11월 20일 날 대국민 공청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12월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여러 번 연기됐던 만큼 12월에 확정하기는 조금 일정상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발표한 내용이 있으니 어느 정도 아니건 준비 과정이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예비 중3 학부모 아래뿐만 아니라 다른 바로 그 윗학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늘푸른 수학원에서는 발표된 공청회 내용이나 기타 내용들 종합해서 또 한번 설명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